농마트. 밭일을 하다 보면 작물보다 먼저 자라는 게 바로 잡초입니다. 매번 뽑아도 다시 자라고 뽑을수록 더 억세지는 잡초들. 방치하게 되면 작물이 흡수해야 할 수분, 양분, 햇빛까지 죄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밭에서 자주 보이는 잡초들의 생김새와 특징, 그리고 방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경지에 발생하고 있는 밭잡초는 375종입니다. 논과 달리 밭에서는 아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작물이나 재배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잡초가 발생합니다. 특히 산이나 도로와 인접한 밭은 새로운 잡초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밭잡초는 휴면성이 있어 일시에 발화하지 않고 재배 기간 내내 꾸준히 발생합니다. 종류도 많고 재배 기간 내내 꾸준하게 발화 및 생육을 하기 때문에 논잡초에 비해서 방제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오늘은 주요 밭잡초 15종을 1년생과 다년생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며 어제 업로드된 잡초 방제 방법별 특성, 빙초산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법 등을 활용하여 제초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명 전 알아둬야 할 점으로 제초제에는 비선택성 제초제와 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잡초뿐만 아니라 작물도 동시에 마르게 하는 타입이며 선택성 제초제는 반대로 작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잡초만 마르게 하는 제초제입니다. 발행이. 발행이는 화분과 1년생 잡초로 밭, 밭둑, 과원, 도로변, 공터 등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생하는 대표적인 밭잡초입니다. 지역이나 작물을 가리지 않고 여름 작물을 재배하는 밭이면 가장 많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는 잡초입니다. 13도 내외부터 발화할 수 있으며 15에서 20도에서 주로 발화합니다. 봄부터 7, 8월까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발생 기간이 길고 방제 기간도 긴 편입니다. 이는 줄기와 이삭 모두가 굉장히 질겨서 좀처럼 끊어지지도 않고 뿌리가 깊고 강해서 잘 뽑히지 않는 잡초입니다. 발행이는 제초제 반응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잡초들에 비해 방제가 쉬운 편입니다. 따라서 알라클로르나 펜디메탈린을 포함한 대부분의 토양 처리제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마디가 잘 부러져 손으로 제거할 때 한 번에 전체를 제거하기 힘들고 뿌리가 붙어있는 마디는 대부분 재생합니다. 꽃대가 올라올 만큼 커버린 발행이는 경업 처리제의 내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약 15cm 내외 때 방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행이 3에서 5엽기에는 클레토딤, 퀴잘로포프, 페녹사프로프, 플로아지포프, 할록시포프 등 H01 계열의 제초제를 처리하면 효과적입니다. 쇠비름. 쇠비름은 마른 땅이면 어디든지 자라는 1년생 잡초입니다. 쇠비름은 여름철 고온을 좋아하고 가뭄이 계속되어도 잘 견디며 흡비력이 강하고 줄기를 절단해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한 조건을 좋아하며 양분이 풍부하면서 부드러운 사질토에서 잘 번성합니다. 이는 반대로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으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작물이 생장하여 그늘이 생기면 그 아래 쇠비름은 생육이 현저하게 억제됩니다. 쇠비름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토양 처리제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쇠비름 방제의 효과가 좋은 토양 처리제 성분으로는 시마진, 펜디메탈린 등이 효과적이며 경협 처리제로는 벤타존 성분이 포함된 제초제가 효과적이고 글루포시네이트나 글리포세이트 등의 비서택성 제초제를 사용하여 방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잡초들에 비해 고사하는 속도가 다소 느리며 충분히 살포하지 않을 경우 재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손제초로도 제거가 가능하나 뿌리가 뽑히는 경우보다 줄기가 끊기는 경우가 더 흔하여 줄기가 끊긴 뿌리에서 줄기가 재생할 수 있으며 절단된 줄기가 토양에 매몰되면 재생할 수 있습니다.
흰명아주. 흰명아주는 명아주과 1년 잡초생입니다. 발화 최저온도는 6도 전후로 이른 봄에 다른 잡초가 없을 때 빠르게 발생하여 초여름까지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쇠비름과 달리 그늘에 잘 견디는 내음성 잡초로 10%의 비만 있어도 생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옥수수 등 대형 작물과도 경합해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에탈플루랄린, 리뉴론, 메트리뷰진 등의 토양처리제가 효과적이며 화분과 작물 포장에 사용되는 선택성 경업처리제로는 니코설퓨론, 벤타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콩과 같은 광엽작물 생육 후기에 비선택성 경엽처리를 할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노즐에 비산방지 캡을 씌우고 살포합니다. 달귀장풀. 달귀장풀은 과원, 길가, 빈터, 냇가 등 습한 곳에서 자라는 1년생 잡초입니다. 휴면성이 있으므로 생장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면 절대 발화하지 않으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가 잘 되고 생장도 잘 되는 잡초입니다. 이는 메트리뷰진 등 H05 계열의 토양처리제로 방제가 잘 되는 편이지만 이 토양처리제는 환경에 따라 약해가 심하게 날 수 있어 등록된 작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외 토양처리제 초제는 달귀장풀의 효과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 중에서는 글루포시네이트가 방제 효과가 좋은 편이지만 다른 잡초들에 비해 증상이 늦게 나타나며 죽어가는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망초. 망초는 1년생 잡초이며 우리나라 환경에서 월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계 잡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망초는 뿌리가 매우 깊어 손제초가 어려우며 줄기와 잎만 제거할 경우 뿌리에서 줄기와 잎이 재생합니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망초는 대부분 토양처리제로 방제가 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양의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100%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글루포시네이트나 글루포시네이트 서분의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초하면 방제가 되지만 꽃대가 올라온 망초류는 제초제로 잘 죽지 않으며 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땅바닥에 붙어 있을 때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해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동산이. 농경지를 포함하여 논둑, 밭둑 등에서 자라는 1년생 잡초입니다. 방동산이는 습한 밭에 많이 발생하는 잡초로 13도 전후에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20도가 되면 왕성하게 발생하는 편이지만 일제히 발생하지 않고 천천히 여름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특정 구역에 밀집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땅콩과 같은 작물에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방동산이의 발생 심도는 1cm 정도, 아주 얕아 토양처리제로 방제가 쉬운 편입니다. 이는 시마진, 알라클로르, 펜디메탈린, 리뉴론 성분 등이 포함된 토양처리제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경엽처리제로는 벤타존 성분의 제초제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뿌리가 매우 얕아 손제초가 쉬운 편이며 줄기가 잘려나가면 재생이 어려워 호미로 토양 표면을 긁기만 해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뚝새풀. 뚝새풀은 보리 및 월동작물 재배지의 논, 밭에 발생하는 월년생 잡초입니다. 뚝새풀은 자라는데 인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인산의 함량이 많은 곳에서 생육이 왕성며 염농도가 높을수록 발생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뚝새풀은 토양의 염농도나 인산 함량의 지표식물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발생 후에 티펜설퓨론 메틸 입상수화제가 효과적입니다. 개쑥갓. 개쑥갓은 유럽이 원산인 1년생 겨울 잡초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을 제외한 연중싹이 날 수 있으나 주로 3에서 5월에 꽃이 피고 씨앗을 맺습니다. 최근 겨울의 온도가 높아져 마늘과 양파 같은 동계작물 재배지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깨쑥갓이 많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과나 포도 과수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서는 여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늘이나 양파에 등록된 토양처리 제초제 중 리뉴론,
알라클로르, 리뉴론과 티오벤카브 합제 등이 깨숙갓 방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나 글루포시네이트와 같은 비선택성 제초제로도 쉽게 방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있는 상태에서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초하면 이미 형성된 종자가 마르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이 없는 상태일 때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련초. 한련초는 주로 논에서 나는 잡초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밭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련초는 뿌리는 얕고 넓게 퍼지기 때문에 쉽게 뽑히는 편입니다. 이는 중후기 방제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토양 처리제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펜디메탈린과 같은 미세소간 형성저해 제초제는 발화 억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국 까막사리. 미국 까막사리는 한해살이 여름 잡초로 강가부터 산, 농경지, 도로변 등 어디에서든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잡초입니다. 전형적인 여름 잡초로 분류되지만 최근 봄철 기온 상승이나 영농법의 변화로 봄에도 많이 발생하여 3월에 심는 감자밭에서 감자와 경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단한 종자 껍질 때문에 씨앗이 싹 트는데 걸리는 시간이 씨앗마다 다르기 때문에 4월에도 나오고 5월에도 나오고 심지어 8월에도 싹이 나와서 한 번에 방제하는 것이 힘든 잡초입니다. 식물 자체는 제초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초제로 쉽게 방제할 수 있지만 여름 내내 나오기 때문에 방제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작물이 땅을 덮은 후에도 틈을 비집고 올라올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초제 사용이 불가능하고 직접 손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키에 비해 뿌리가 얕은 편이라 손제초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서양민들레. 서양민들레는 다년생 잡초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서양민들레는 생장이 빨라 종자가 발화하는 그 해에 꽃을 피울 수 있으며 봄부터 여름, 때로는 가을에도 꽃이 피는 잡초입니다. 또한 단위 생식을 함으로 번식력이 높아 서양민들레가 많이 늘어난 추세로 보입니다. 서양민들레의 꽃은 꿀과 꽃가루를 풍부하게 생산하여 밀원식물로 유용하지만 과수원에서는 이로 인해 화분을 담당하는 벌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호미, 괭이 등으로 뽑아서 제거할 수 있지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굵은 뿌리 일부가 남아있으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종자로도 번식되지만 대부분 수근 뿌리에 의해 발생하므로 토양 처리제보다는 경협 처리용 제초제를 살포하여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항성 억제를 위해 광엽잡초 방제용 제초제라도 하나의 제초제만을 계속 사용하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포 시기로는 생육 최성기인 5, 6월이 좋으나 잔디의 생육 상태를 고려하여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쇠뜨기. 쇠뜨기는 이른 봄 3월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늦가을 11월까지 자라는 다년생 잡초입니다. 그리고 땅속의 번식기관으로서 땅속 줄기는 일반적으로 지하 1m 전후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산불로 지상부가 타 죽어도 땅속 줄기는 살아서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이에 의한 주변 식생의 생육을 억제합니다. 밭이나 화단에 농작물 또는 꽃이 심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면 쇠뜨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초제는 없습니다. 제초제가 없다고 손으로 잡아당겨도 중간에서 끊어질 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쇠뜨기의 지상부와 지하부 형태적 특성 때문에 희행형 제초제라고 해도 뿌리줄기까지 침투되어 식물체를 완전히 죽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협처리용 제초제는 실제로 늦게 살포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뿌리줄기가 형성된 다음에 제초제를 처리하면 방제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쑥. 쑥은 2월에서 10월 사이에 생장하는 다년생 잡초입니다.
쑥은 종자와 땅속 줄기로 번식하는데 종자보다는 지하경에 의한 번식이 왕성합니다. 대부분의 쑥 땅속 줄기는 깊이 10cm 내외에 분포하기 때문에 로타리로 경운 또는 쇄토 작업을 하면 절단되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쑥은 어느 한 장소에 털을 잡기만 하면 무리를 지어 발생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타간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은 다른 작물의 뿌리 발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식물 생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쑥을 화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용 제초제는 다양합니다. 플루록시피르메틸 트리클로피르티에이 미탁제, 플루세토설퓨론 이마자퀸 잎제 및 잎상수화제는 쑥이 10cm 내외로 자랄 때 경협 처리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띠는 4월에서 9월에 걸쳐 생장하는 다년생 잡초입니다. 땅속 포복성 식물로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습지나 강가는 물론 건조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띠는 종자와 뿌리줄기로 번식하며 새로운 곳에 띠 종자가 침입하여 정착하게 되면 주로 근경에 의한 영양 번식으로 확산됩니다. 잔디에 발생한 띠는 땅속 뿌리줄기가 불에도 강하고 땅속 깊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손재초로 완전 방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단된 땅속 줄기는 최소 2마디만 되어도 완전한 띠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협 처리형 제초제로 방제를 하는데 트리플록시설퓨론 소듐 잎상수화제를 잡초 생육 초기에 잎에 처리하면 방제가 됩니다. 억새. 억새는 야산, 제방, 밭둑 등의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는 다년생 잡초입니다. 억새는 규산이 많이 들어있어 줄기와 잎조직이 강하고 그물처럼 받치고 있어 근경에 지상부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들지 언정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강하여 다른 작물과의 자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억새의 씨앗은 뾰족한 가시가 있어 작물에 엉켜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억새는 물리적으로 깊이가리를 하여 억새의 근경을 인력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린 억새의 근경에서 새로운 개체로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가 가장 좋습니다. 이는 이행형 비선택성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이소피라민 액제를 억새 잎 위에 처리하면 방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초제는 억새만을 대상으로 한방제 기술이기 때문에 약액이 바람에 날릴 경우 주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밭에 발생하는 잡초의 생김새와 특징, 그리고 방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잡초는 재배하는 작물과 경쟁하여 성장을 방해하고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잡초마다 방제 방법과 제초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알맞은 제포체로 방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너무 과하게 뿌리거나 비선택성 제초제는 주변의 작물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농마트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재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